자, 지금 이 김종인이 불을 당긴 기본소득이 또 지금 난립니다. 선거가 임박한 것도 아닌데 기본소득을 가지고 난리인데요. 자, 이낙연이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기본소득 지지를 환영한다. 그래서 논의를 하자. 김종인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속적 포용 성장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이재명이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야 된다. 박은수는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안철수는 정부의 가용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된다. 홍준표는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다. 실시되려면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 자, 그런데 기본소득을 가지고 얼마를 전 국민한테 줘야 되냐.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기본소득은요, 다 주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예요. 그래서 선별적 복지라는 거는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노인 빈곤 계층에 도와주는 거를 이게 이 선별적 복지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쪽이 선별적 복지, 이쪽이 보편적 복지라면 제일 왼쪽으로 가 있는 복지 정책이 기본소득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소득은 전부 다 받는 겁니다. 이재용이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2인 가구인지 3인 가구인지 내가 가구를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용도 재난지원금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받았을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앞으로 기본소득은 전부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이 한국에 월급 7, 800만 원 받는 사람, 1000만 원 받는 사람, 그 이상 재벌 총수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기본소득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복잡한 형태의 온갖 복지들을 뒤섞어서 주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그냥 전부 돈을 줘버리는 게 제일 복지 전달 체계상의 비용이 적게 된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세계가 깜짝 놀라서요. 한국 사람이 99%가 다 갔다고 하는데 저렇게 빨리 돈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우체통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뭡니까?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준다고 보냈더니만 수표를 그걸 꺼내가 훔친 사람들이 나가 몇 명 깜빵 갔대요. 아직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전달을 하는데 한국에는요, 인터넷으로 다 해결됩니다. 기본소득 전달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전달하게 되면 그럼 없어지는 게 뭐냐? 기초생활수급,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주택 비용 보조, 주거 비용 보조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무슨 노인 일자리 이런 것도 다 없어져요. 그냥 딱 그 돈만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한테 보면 기본소득을 줘봤자 지금 자기가 받는 기초생활수급 70만 원이나 100만 원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은 다른 복지 지원이 끊기고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수급도 끊기면서 기본소득이 줄어든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는 사람들 통장에도 그냥 우리 호텔에 가서 밥 한번 먹자 이런 용도로 돈을 꼽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다른 정부의 지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이들 애 키운다고 쿠폰 주고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동 무슨 이 돌봄 수당이니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 국민한테 월 50만 원씩 주면 311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11조가요. 50만 원씩 주면요.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이 피치라고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이 지금 재정 건전성 유지 약속을 국제적으로 했는데 이걸 깨면 신용 등급을 하락시켜야 된다. 그래서 올해 60조로 지금 3번이나 추경을 했어요. 추경 액수가요. 60조. 국가 채무가 지금 한국이 43.5%로 치솟았어요. 3년 앞 안에 46%가 넘었으면
한국은 신용 등급 유지가 어렵다. 채무 증가 속도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30만 원씩 주게 되면 186조 6,289억이 필요하고 50만 원씩 주게 되면 311조 482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다 합쳐서 180조 5천억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한다는 겁니까? 올해 세금으로 들어오는 국세 수입을 다 집어넣어도 279조를 다 집어넣어도 지금 이 기본소득 50만 원씩 줄 돈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보수가요. 저는 기본적인 가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주의가 이렇게 헤매는 거나 미국의 공화당이 저렇게 무력해진 부분의 원인은요. 가치 정립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영국에도 지금 이 보수당이요. 보리스 존슨 같은 좀 희한한 사람한테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수주의의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성장의 시대에 보수의 가치는요. 유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장이 멈춰진 시대는 성장 시대 때는 가난한 사람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춰지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폐쇄 경제 상태가 되고 셧다운 상태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양극화가 급속히 되는 상황에서는 이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완전히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리셋 재설정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을 주자. 보수도 바뀌어야 된다. 과거의 아젠다에 국한되지 말고 과감하게 좌파의 가치체계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보수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 전반적으로 가난해지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국민들 다수가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보수의 가치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건 맞지만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에 대한 철학이 결여되다 보면 그때는 기본소득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자고 한국에서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조금이라도 내면서 세금을 보편적으로 다 내는 나라 하에서 그 가용한 세금 액수를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금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국세 수입이 280조 정도예요. 그럼 그 범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이 복지제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일부지. 국가는 복지 말고도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에서요. 많은 요구들이 지금 있고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달라는 사람이 더 많은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보면 기본소득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 그래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어 반대한다. 이제 두 가지를 물었는데 48.6이 기본소득 찬성한다고 42.8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65, 정의당은 63, 열린민주당은 66%가 찬성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71%가 반대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여기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 낸 돈으로 기본소득을 하고 기본소득을 할 여력이 되는 나라입니까? 그만큼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아예 안 내거나 조금 내면서 국가가 당연히 국민의 기초생활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돈은 누군가가 충분히 낼 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지금 김종인이 기본소득을 띄웠는데 김종인은 기본소득만 띄운 게 아니라 지금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출생이라고 출산이면 여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라서 저출생이라는 말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일제 수업을 하자. 그래서 애를 하루 종일 봐주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김종인한테 빵은 이야기하고 초등학교 전일제는 이야기하면서 왜 집은 이야기하지 않는가 묻고 싶어요. 집을 이야기하면 미통당의 지지 기반인 수구 기득권한테 대규모로 반발에 처해서 그 알랑한 비대위 대표 자리가 쫓겨날 것 같아서 집 문제는 입을 닫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출산의 핵심적인 문제인 죽어도 아니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출산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집이 없어서 결혼이 안 되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국가적 주택 공급 주는 게 아니라 거품을 빼고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국가가 집을 지어서 판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 운운하는데 공원보다 집이 먼저 아닙니까? 집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공원이지요. 그냥 공원 지어놓으면 공원 근처에 있는 집들 땅값만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원보다 집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런 따뜻한 보수,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보수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단편적인 기본소득, 또 무슨 전일교육제, 청년기본소득 이런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 강화 이런 말장난으로 지금 보수를 이념적인 카테고리 안에서의 지금 연관성들을 다 흐트리는 거죠. 자, 현대에서의 보수는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전의 보수와 현대의 보수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뀐 시대에서 한마디로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집을 없는 사람은 이제는 살 수가 없다. 그럼 평생 집 때문에 그냥 고생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그러니 결혼이고 출산이고 어떻게 염두에 두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하위 50%는요.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그냥 연애 좀 하다가 헤어지는 게 답니다. 이게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것도 권리가 되는 나라예요. 왜? 결혼해서 집이 있어야 출산이 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까? 국민 절반이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층 절반만 출산하고 나머지는 출산도 못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주택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서 국가적으로 한 수도권은 700, 지방은 더 싸져야죠. 그래서 차등을 두고 공급을 하자. 그리고 그렇게 공급한 주별 가지고는 사고 팔고 투기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단지 계속 살아가자.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미래의 세대에 대한 이 분석에서 나온 겁니다. 미래 세대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집은 아예 엄두도 못 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집 자체에 대해서 일정하게 국가가 굉장히 비용을 낮춰서 생산 원가에 가깝게 공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민간 시장에 맡기는 순간 4, 5천만 원, 5, 6천만 원짜리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국가가 확보한 땅에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을 잘 적용해서 집을 지어서 싸게 거품을 쫙 뺀 채 공급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사람은 민간 주택 사면 되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내려갈 건데 고령화 시대에 저출산 고령화에 그러면 뭐 될 거 아니냐. 저절로 해결돼. 그런 과정이 30년 40년 걸립니다. 1번을 봐도요. 거품을 겪었지만은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저소득층이 사기에는 턱없이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 자본의 법칙이에요. 수요 공급만으로 형성됩니까? 아니지요. 항상 왜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집은 공급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하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집값 떨어지는 게 싫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그야말로 보수 진영에서 집값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녀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감수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이게 따뜻한 보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하는 거를 보면 철학이 없어서 얄팍하게 기술만 하나씩 쓰고 있어요. 청년 기본소득, 무슨 전일제 교육, 그리고 노동자 권리, 민주화. 그래가 얄팍하게 대중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서 논리적으로 완결 구조를 갖춘 새로운 따뜻한 보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장난으로 입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지방선거 공천에 청년 할당을 해주자. 자, 그런 게 무슨 본질하고 관계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지방의원 하겠다라는 청년이 많아도 그것도 문제인 나라예요. 예? 아예 시작부터 정치 브로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의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자신의 정치 철학이 일정한 스펙트럼을 갖춰서 논리적 완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냥 일회성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을 던지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좌파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매몰된다는 겁니다. 바뀐 세상을 이해하는 보수의 가치 철학을 가다듬고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공리주의와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보수의 정책을 지금부터 변화시키겠다. 사회 문제가 기본적으로 주거 문제다. 또 물가가 이렇게 많이 비싸다. 소득은 적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집을 국가적으로 공급하고 주요 공산품의 가격 담합, 통신비라든지 전자제품 가격 등을 낮추고 보험료도 낮추고 그 다음에 월급은 적은 월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되 국가가 정년의 일자리를 국가 예산으로 많이 이렇게 생산한다. 생산적 일자리를. 자, 이런 시스템 속에서 앞으로 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받쳐가야 된다. 이런 가치 체계가 결여된 저런 이 논란들은 결국은 다 조각조각 부서져서 결국 좌파들의 논리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